저의 공예는 어떤 요령을 부리기보다 하루하루 묵묵히 그리고 촘촘하게 엮어야 해요. 저는 말총으로 작품을 만드는 정다혜 작가입니다. 사실 외국인으로서 말총 공예라는 게 되게 생소했어요. 그럼 말총 공예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우선 말총은 말의 꼬리나 갈기털을 말하고요. 또 그런 말총을 이용해서 쓰임이 있는 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말총 공예라고 해요. 조선시대에는 탄건이나 만건과 같은 말총 모자를 제작하는 데 주로 쓰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생소한 소재입니다. 그럼 작가님은 말총으로 그럼 어떤 작품 만드시나요? 처음에는 모빌이나 액세서리와 같은 현대적인 작업을 좀 했었고요. 지금 유물 재현 같은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새로운 작품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거는 말총 소재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그러는데 말총이 입체가 된다는 점에 매료돼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얇은 털일 뿐인데 이걸 촘촘하게 엮다 보면 입체가 되거든요. 그런 점이 되게 매력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총 공예를 처음 알게 됐을 당시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심적 불안이 조금 있었는데 이런 말총 소재를 보면서 조금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말총이 입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령을 부리기보다 하루하루 촘촘히 이제 묵묵하게 엮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삶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되게 단단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총이 입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총을 짰을 때에 나타나는 질감들이 되게 특이하고 아름답거든요. 말총은 빛을 봤을 때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매력이 있다고 느꼈고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소재라는 점이 또 저에게 더 많이 다가온 것도 있죠. 소재라는 게 그냥 어떤 수단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구도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상 작가님한테 위로되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특별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핏 작가님 제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신 건가요? 지금 말총공예는 제주 지역에만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제주 출신이어서 말총공예 시작하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말총이 입체가 된다는 게 재밌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석사 논문을 말총공예를 가지고 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사명감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논문 쓰시면서 이 사명감이 생겼다고 하시고 그럼 그때부터 말총 작업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2017년도에 지역공예 마을 육성 사업이라고 그 프로젝트에 작가로 참여하게 되면서 말총 공예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참여한 작가들은 이제 소재를 말총으로 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고 또 저희 학교에 전통문화상품 개발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말총을 이용한 현대 문화상품도 개발하면서 이게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조금 진행되면서 말총공예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그럼 주변 반응도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해서 이제 못 먹고 산다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셨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저도 작가님 만나뵀을 때 되게 젊으시니까 저도 좀 놀랐어요. 또 이 소재로 또 우리 전통을 약간 되살린다는 거 되게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작가님의 말총 공예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정말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고요. 요 안에 패턴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서 다양한 모양하고 패턴 만들 수 있는 그 제작 방식 궁금하네요. 말총공예를 사실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나무 틀에 네. 원하는 모양의 나무 틀을 우선 만들고요. 네네네. 여기 처음 부분에 말총을 빙 둘러서 묶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쭉 짜내려 가는 건데 바늘에 네. 말총을 꿰어서 이제 엮어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엮을 때 고리의 간격을 조정해서 이런 네. 패턴이나 여기에 들어있는 무늬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이름은 뭐죠?
요거는 조선시대 때 썼던 토시라고 하는 건데요. 토시. 네, 이렇게 팔에 끼워가지고 더운 날에 이걸 팔에 끼우고 그 다음에 위에 두루마기를 입으면 옷감이 여기 이제 팔에 닿지 않아서. 그럼 한복 안에 네네. 입은 거고 네, 요 틈이 생기니까 더 시원하게 한복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보니까 되게 다양하네요. 이런 패턴 다 만들 수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조선 중기 때 사방관이라는 네모난 모자가 있어요. 네. 그 모자에 남아있는 무늬를 제가 패턴화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패턴 만들려면은 일반 실 아닌 말총이만큼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 아니면 뭐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총 작업을 할 때에는 중간중간 물을 뿌려주면서 작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총이 마르면 이게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렇지 않게 중간에 손이나 물뿌리개로 물을 계속 묻혀주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짠 후에는 뭐 삶거나 찌는 열 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자연 건조한 후에 틀에서 빼내면 완성입니다. 와, 그럼 작업 시작하기 전에도 한 가락 한 가락 이렇게 보시고 뭐 선택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총을 골라내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요. 말총은 굵기가 일정하고 또 구불거리지 않고 광택이 있고 이런 상품의 말총을 골라낸 후에 또 그 말총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시작하기 전에도 되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네요. 그 말총공예는 사실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인내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왠지 이런 작업 시작하시면서 힘든 점, 힘든 순간도 많았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작업을 하면서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밤을 새워서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든 점도 있겠죠. 그래도 힘든 점이 있다면 제가 만들고 싶은 작품의 완성도와 그리고 제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의 이 간극을 좁히는 과정, 그렇기 위해서 샘플링하는 과정 이런 게 가장 힘이 들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고마운 마음이에요. 왜냐면 사라진 공예를 다시 되살려서 너무 고맙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작품 만드실 때 아니면 작업하실 때 중요한 부분 무엇일까요? 아니면 특히 집중하시는 부분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총이 입체가 되는 점에 되게 반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말총이 입체가 되는 것에 되게 집중하는 편이에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성글게 엮으면 입체가 안 되고 형태가 다 망가져요. 어떤 좋은 삶이 되는 것도 한순간이 아니고 좀 그런 성실한 하루들을 모아야 멋진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방향성을 조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30년의 전통 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 오늘 정다혜 작가님 만난 시간 너무 좋았고 배울 점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작가님 생각했을 때 장인의 정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인 정신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뭐 꾸준히 작업을 하다 보면 뭐 실력은 자연적으로 느는 거니까 근데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인 정신은 뭐 꾸준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장인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꾸준함 그리고 그동안 또 작가님의 인내심도 오늘 많이 느껴졌어요. 정다혜 작가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